네, 안녕하세요. 안현주 변호사입니다. 네, 양태용 변호사님과 정말 오늘 긴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예. 원래 제가 이제 양태용 변호사님을 모신 게 스타트업 쪽 일을 하시고 로스쿨 출신으로 대형 펌과 또 개업 변호사로서의 자유로운 변호사 활동하시는 분의 경험담을 이제 들어보려고 한 건데요. 변호사님이랑 저랑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인터뷰하시겠다 그래서 또 이 채널에 기여해야 된다 네. 라는 생각에 변호사님 은근히 또 그 영상만 봤지만 이력을 모르고 또 본인이 또 내밀한 그 이력들이 있을 수 뭐 있잖아요. 내밀해 네. 그런 것도 궁금할 수도 있어요. 왜 저 네. 사람이 변호사인데 왜 계속 미국 로스쿨 뭐 저러고 있고 한국 변호사인데 왜 저러고 있고 왜 계속 외국 얘기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변호사님도 좀 파헤치는 네. 그런 영상 만들어서 최고 조회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오늘 저희 프로듀서가 갑자기 방금 전에 등극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변호사님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거 개인적인 물어볼게요. 일단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또 사실 일찍 붙으시고 맞죠? 네, 이렇게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대법대 가신 거잖아요. 네.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이력을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블로그에 가시면 변호사님 블로그에 가시면 이화외고 수석 입학에 이화외고 수석 졸업으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이화외 영어과였고요. 네, 영어과 수석 입학 등에 전체 2등 그리고 졸업은 전체 1등. 네,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당연히 우리는 속된 말로 서울대 갔을 것 같다. 당연히 지금도 훌륭하시지만 근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아까 금방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왜 어쩌다가 거기 이건 너무 좋은 학교지만 서울대 가셨으면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는지. 네, 너무 약간 급작스럽긴 한데 저는 이제 적으시면서 말씀하세요. 네, 맨 처음에 이제 이제 외고에 가서 이제 다행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영어과에 수석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죠. 막 무슨 회화 수업이든 뭐든 해서 사실은 전 과목에 다 이제 수업, 운동도 막 열심히 해서 참 좀 알파걸. 나름 당시엔 알파걸이었던 거죠. 엄친다. 네, 그러고 이제 결국에 이제 수석 졸업을 이제 3년 동안 잘 계속 이제 수석을 하다가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당연히 그래서 서울대 뭐 과를 갈 줄을 알고 다른 과에 대해서 어떤 딴 학교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를 안 하는 굉장히 준비성이 없는 학생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서울대 무슨 과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무슨 과 말하면 안 돼요? 뭐 말해서 뭐해요? 보러 갔는데 문제는 제가 그날 이제 논술을 보러 가는데 너무 아팠고요. 아침에 너무. 근데 사실은 제가 전국 논술 모의고사에서 1등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별로 그냥 뭐 하던 대로만 쓰면은 그냥 논술이 그때 점수가 비중이 약해서 그렇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약간 불운의 시작이었고 좀 많이 아팠던 게 두 번째는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 교수님 앞에서 싸운 거예요. 조교랑. 왜 싸우셨어요? 조교가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저는 되게 남이랑 절대 싸우지 않고 되게 그런 편인데 조교가 막 저한테 뭔가 막 기억이 정확한데 막 시비 걸듯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안 하고 이제 답을 하면 되는데 저도 거기에 갑자기 맞짱을 떠버린 면접을 보러 가서 맞짱을 떠버린 이 태도가 엄청 불량한 학생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면서 알았죠. 나 이 학교에 올 일이 없겠구나. 그러면 그 못 가는 법대가 아니었던 거죠? 예, 그 못 가는 딴 과였는데요. 근데 왜 다른 그 군에는 왜 이화여대 법대를 쓰신 거예요? 이제 제가 그 당시 저희 때가 이제 97년도였는데 그때 이제 아마 아실 텐데 수능이 엄청나게 어려워서 보통 때보다 한 70점 정도 보통 떨어졌던 평상시보다. 근데 사실은 뭐 제가 그때 성적으로는 어느 과를 다 갈 수는 있었어요. 네, 그렇답니다. 다 갈 수는 있었고 다 합격점보다 높긴 했는데 그냥 우리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경영학과를 쓰라고 그러셔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그 전날 서울대 경영학과를 바꿔 쓰게 됐고
지금 경영 못 가라고 해도 지금 말씀해버리셨네요. 네. 네. 법대, 그 저는 계속 차라리 법대를 썼으면 면접 가서 안 써봤을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근데 그냥 법대를 원래 가고 싶었구나. 원래 근데 거기만 경영학과를 썼구나. 그날만 그 전날 경영학과를 써가지고 된 거죠. 원서 접수 직전에. 네, 직전에. 근데 저는 그런 거를 하는 성격이 아닌데 경영학과를 별로 안 좋아했네. 그쵸. 제가 졸업한 데를 안 좋아했네. 안 좋아했죠. 갔었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우리 선배님. 그런데 하여튼 근데 이제 그랬는데 이대는 저희 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서가 항상 있었어요. 근데 다른 과나 이런데 제가 딴 학교는 갈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대 가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그냥 다른 데는 그냥 아무 데나 쓰자 해서 이대법대가 쓰신 거죠. 네, 그냥 원서가 공짜니까 네. 원서 사기가 싫어가지고 네. 그러고 이제 갔죠.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하셨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되게 저는 너무너무 좋거든요. 제가 이대 나왔는데 이렇게 또 이제 그러니까, 훈훈하게 마무리해야죠. 예. 훈훈한 게 이게 아니라 되게 저는 그 전까지는 너무 목표 지향적으로 막 이렇게 점수 지향적인 인간으로 살았는데 이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서 딱 깨달았죠. 이렇게 사람이 살 필요가 없구나. 이건 전혀 왜냐면 너무 한순간 삐끗한 걸로 운명이 너무 네,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해서 난 다시는 이렇게 심각하게 열심히 살진 않아야겠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질문 드려요. 그게 심각하게 열심히 안 살려고 왜 그렇게 힘든 사시에 또 가셨어요? 근데 또 지금 말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얼마나 힘든데. 근데 이제 또 법대를 갔으니까 네. 또 그냥 변호사 이렇게 사법시험을 그때마다 합격하지 못하거나 이게 딴 일을 한다는 그치. 거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사실은 이제 재수를 해서 그 다음에 굉장히 사람들이 잘 갔어요. 왜냐면 그때 워낙 시험이 이상하게 나왔으니까 다 이제 좋게 다 갔거든요. 그 다음에 근데 사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완전 무결하게 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수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니는데 그러려면 그래도 좋은 결과가 하나쯤은 있어야 이게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사법시험을 보게 됐죠. 그러면 그 사법시험 본다는 마음은 1학년 때부터 먹으셨던 거고? 아니요, 그때는 이제 공부 안 했죠. 그러니까 그래도 쳐야겠다. 좀 늦지 않게 붙긴 해야겠다는 생각은 한 3학년 때? 네. 그래서 그럼 3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공부하신 건가요? 본격은 아니고요. 그래도 그냥 본격은 이제 3학년 후반에 공부를 해서 그때만 해도 저는 잘 몰라가지고 예전에 이런 잡지 같은 게 있었어요. 고시계라고. 그렇죠. 그럼 거기 보면 3개월 공부하고 사법시험 합격했고 막 6개월 공부하고 합격 이런 게 되게 있어요. 선생님도 그렇게 난 그런 줄 알았어. 할 수 있다. 그런 줄 알고 이제 거기 보니까 문제집만 풀면 붙는다 그래서 문제집만 봤는데 시험장에 딱 가니까 다 봤던 문제인데 답을 모르겠는 거야. 문제는 봤어. 문제는 봤는데 답을 몰라. 다 어디서 본 건데 문제는 봤어. 왜 이게 답이었는지를 원리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고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떨어졌죠. 첫 번째 1차 시험 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그랬더니 나름 왜 이게 되게 어려운 거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4학년 때 공부를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듣게 됐죠. 되게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붙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연소는 아니지만 그 밑에서 이렇게 세는 게 더 훨씬 빠른. 네, 그렇게 알겠고 연수원 얘기는 크게 안 물을게요. 네, 묻지 마세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그런데 또 이력이 되게 특이하세요. 보통 법원이나 검찰학원 아니면 로펌으로 가는데 그때 당시에 외교통상부 지금은 그 통상 쪽이면 산자부에 있어요. 통상 쪽으로 들어가서 사무관으로 첫 커리어를 시작하게 됐는데 왜 그러셨어요? 되게 좀 이례적인 진로거든요. 그쵸. 저는 사실은 법대를 가고 나중에 사법시험 봤던 것도 별로 판검사나 변호사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격증이 있으면 좀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까. 그 당시에는 국제기구 같은 데 가는데도 한국 변호사 자격증이 좋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막연한 전혀 현실과 상관없는 별 조사도 안 하고 그 사법시험에 뛰어들었던 저랑 비슷하시군요. 저도 갔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법시험 공부를 하고
근데 막상 영수원을 가는데 말씀하신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연수원도 판검사 아니면 대형 펌의 변호사만을 목표로 하는 그 당시 그런 진로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난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제가 졸업할 때쯤 그 당시 외교통상부에서 통상 업무를 하는 변호사를 뽑게 됐어요. 딱 맞는 곳을 갔네요. 네, 너무 그 순간에. 네, 그래서 가게 됐죠. 근데 또 보면 한 몇 년 다니시다가 외국으로 나가신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하다가 외국으로 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결혼해서. 결혼하셨구나. 네, 결혼해서 이제 미국에 가서 좀 오래 살다 왔죠. 그러면 배우자 되시는 분이 외국에 네네네. 잡이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LLM, JD 다 하시게 된 거예요? 네네. 가서 맨 처음에는 그냥 애 키우고 집에서 뭐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그러다가 LLM으로 가고 그 다음에 1년짜리 LLM을 하고 그 다음에 3년인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식 로스쿨 네, 그렇게 뭐 육아도 하면서 학교도 다니고 그랬죠. 근데 어쩌다가 또 거기서 쭉 이제 JD를 했다는 거는 LLM이랑 JD랑 뭐 차이점은 우리 변호사님 보고 이렇게 아시고 JD를 했다면 거기 꼭 살 거라고 생각하시고 JD를 따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네. 근데 그러다가 한국으로 또 2016년도에 돌아오셨나요? 네네. 네. 한국으로 또 어떻게 하다가 돌아오신? 그때 이제 저희 가족이 저희 남편이 직장을 한국으로 옮기게 돼서 한국에 같이 살려고. TMI지만 남편분 직업이 너무 TMI예요, 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네네. 그래서 하여튼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얘기를 좀 하자면 네네. 지금 어떤 분야 주로 하시고 앞으로 좀 더 전문 분야를 개척한다면 어떤 분야를 하시고 싶으신지 변호사로서. 변호사로서 뭐 싫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요 변호사요? 네. 저는 이제 사실은 되게 변호사님하고 조금 어떤 면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티피컬한 변호사 업무를 되게 싫어하고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오늘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네, 통하는 것 같고요. 지금 하는 업무도 사실은 저는 되게 다양한 편이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인 네. 저희 송무 업무도 하고 있고 영문 계약서와 관련된 일도 하고 있고 제가 이민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미국 이민과 관련된 업무도 이제 하고 있고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이나 변호사 시험과 관련된 그런 컨설팅이나 뭐 그런 강의를 하려고도 준비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럼 그냥 다양하게 계속 하겠다. 지금은 그런데 이제 좀 더 추려 나가는 걸 하고 싶고 좀 더 잘 되는 거, 더 재밌는 거. 더 재밌는 거. 예. 그리고 사실은 되게 장기적으로는 이건 되게 추상적인 건데 뭔가 도움이 되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왜냐면 제가 되게 오랫동안 경력 단절이 있었거든요. 한 9년 말로 그냥 9년 정도 변호사로 일하지 않았었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이제 트랙에서 벗어난 사람이 어디 지경까지 가는지 지경이 아니요 그게 지경이라는 말은 별로 그게 되게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항상 트랙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되게 빨리 막 이렇게 가던 사람인데 그 바깥에서 있으니까 너무 저에게 옵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나, 무슨 선택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또 막상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런 경력 단절이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는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처음에 다시 시작하기가 내가 나의 그런 것들을 인정받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법조계가 굉장히 경직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저는 그 당시 그렇게 일하다 말고 그만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없는 당시 한 10년 이상 전의 일이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사실 늘어나고 있고 다시 돌아가고 싶고 그분들의 역량이 이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길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또 어떤 그런 필요가 있는 데랑 연결시켜드리는 그런 일들도 해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뭐 여기 좀 법조계 메인스트림에 있는 분들 보면 제가 빨리 로펌을 나온 거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돼요. 왜 그랬냐, 뭐 사람들 너무 궁금해하니까. 지금 저한테 궁금해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이거 만들려고 지금 궁금한 척. 네, 다 말해드렸죠. 네, 왜냐면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시작한 거고. 아무튼 그러면 최근에 저도 들은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뭐죠? 네. 스타트업 참여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네네. 그 어떤 스타트업인지 그리고 거기서 역할이 무엇인지. 아, 네. 스타트업 아직 비밀이라서요. 아, 그래요? 비즈니스 모델 말해줄 수 없다. 아, 뭐 영상과 관련된 거, 네. 영상과 관련된 스타트업이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역할은? 저 사회이사요? 아, 사회이사. 네. 오, 사회이사를 만들 정도면 자본금이 꽤 된다는 건데. 오, 네. 왜냐면 네, 왜냐면 사회이사를 꼭 해야 되는 그 상법상 요건이 있잖아요. 뭐 상장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뭐더라? 자산 가치가 얼마더라? 아무튼 정확히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꽤 큰 기업이 사회이사를 필수적으로 뽑게 돼 있어요. 이게 필수적으로 뽑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저를 아, 제가 들어가는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럼 그냥 이사십니다. 네네네. 이사인 걸로. 네네. 네. 이사로서 그럼 어떤 역할을 하시죠? 그냥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지금은 아니면 지분 투자를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되게 초기 단계여서 사업 모델 만드는 거부터 시작해서 계속 여러 가지 토론하고 네, 비즈니스 매우 시작 단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네네. 하나 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게 블로그 통해서 만나긴 했지만 네네. 더 어떻게 보면 인연을 이어가게 된 게 1인 변호사 모임이라고 네. 예, 그 모임에 오픈 카톡방을 만드셔가지고 지금 한국에 있는 1인 변호사는 지금 다 모여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금 성황리에 오픈 채팅방이 성황리에 지금 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모임을 짧게 그 모임을 만드신 이유와 또 앞으로의 그 비전 그리고 어떤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또 혹시나 이 채널을 보고 계실 1인 변호사님 있으시면 우리 방이 뭐 하는 곳이니까 한번 홍보도 하시고 네.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주시는 걸로.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혼자서 개업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를 가끔 느끼더라고요. 리소스, 대형 로펌이거나 여러 명이 같이 일하면 공유되는 정보나 자료들이 많은데 혼자 하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해야 되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고 또 같이 상의할 사람이 없다는 면에서도 되게 힘든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과정을 다 거쳤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네트워킹도 되고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개업 변호사면 약간 동네 변호사고 전문성도 없고 그럴 것 같다는 이제 선입견. 근데 제가 이제 나와서 일하면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 펌이나 사내 변호사가 그냥 자기 적성과 맞지 않았을 뿐 실력이나 전문성의 면에서는 다른 분의 전혀 뒤지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하나로 뭉쳐서 우리만의 점조직 그리고 우리들이 더 클라이언트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면 되게 재밌겠다. 그래서 했는데 많이 오시고 너무 좋은. 그럼 지금 어떻게 참여해야 되죠? 지금요. 변호사님 블로그로 가면 되는 건가요? 네, 우선 뭐 오셔서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면 저희가 너무 그룹이 늘어나는 거는 원치 않지만 네. 그럼 이제 클로징 된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힘도 되고 또 이제 좀 경직되고 이런 법 쪽에 새로운 약간의 변화. 네.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네. 그래도 우리 변호사님 유튜브니까 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네, 저 이제 좀 얼마 전에 1,500명 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되게 재미없는 얘기 많이 해가지고 너무 정보 위주긴 한데 왜 웃으시죠? 네, 근데 그동안 열심히 봐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우리 변호사님 구독 많이 해주세요. 지금 보시는 분 무조건 구독 안 했으면 구독? 네. 구독? 네, 감사합니다. 안녕.